스톡옵션 받으신 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슬퍼하시죠? 굳이 주제를 선택하신 게 굳이요? 이게 제가 갑자기 굳이라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박기란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오늘 스톡옵션에 관련돼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아직도 추운 겨울을 날고 있죠.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 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렵고 뭐 시장 상황이 어렵고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회사는 온고잉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톡옵션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최근에 이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뭐가요? 스톡옵션 받으신 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슬퍼하시죠? 굳이 주제를 선택하신 게 굳이요? 이게 제가 갑자기 굳이라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싶은데, 이 스톡옵션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임에는 당연히 분명합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성장을 담보하는 현재의 어떤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들은 많이 없어요, 뭐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근로자들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너 분들도 이제 잘 요거를 활용을 하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절차나 어떤 특장점, 어떤 것들이 고려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변리사님 말씀처럼 야 이거 뭐 필요하겠냐, 이거 휴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이러한 뭐 겨울 한파 속에서도 의미 있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에게 사실 의미 있는 보상을 주는 이 스톡옵션 제도를 직원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 특히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걸 어느 시점에 행사하는 게 적절하겠는가, 이런 고민들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제를 좀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간단하게 좀 뭐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스톡옵션을 이렇게 국문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그 말에 이미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물리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인 거죠. 그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이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년 뒤에 100원이라는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2년 뒤에 100원이라는 주식을 100주를 만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10,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회사에 주는 거죠. 10,000원이라는 돈을 제공하면서 100주를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이미 회사는 주가가 펄펄 날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추운 겨울이라고 하지만 올해까지 또는 뭐 내년 초까지도 좀 암울하다, 이런 뭐 얘기는 있지만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시점에 이 초에 2023년 초에 저희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 낮은 행사 가격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2년 그 이후에 행사할 즈음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더 높은 시가, 이 스타트업의 어떤 가치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실제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도박수가 있는 것 같은데. 코인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도박이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래를 좀 예측해서 고용된 입장에서도 약간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약간 성장 가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기가 나름 이게 베팅을 좀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잘 되리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있고, 이게 또 일정 급여를 받겠지만은 또 이제 자기가 원래 받고 싶은 급여를 약간 요걸 대신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약간 자기 급여의 일정 부분을 걸고 뭔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평소에도 그 도박을 즐겨 하시는 변리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스톡옵션은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계약으로서 내가 이제 권리인 거지. 뭐 그 시점이 됐을 때 약간 내가 이제 100원이라는 어떤 행사가액이 있는데 실제 회사가 성장을 못해서 그 실제 회사의 어떤 주당 가격이 100원 그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소위 말하는 요새 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요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네이버나 기타 상장사들이 많이 스톡옵션을 발행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하락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행사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100원을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30원이다, 50원이다. 그러면은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실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니까. 예? 이 행사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받는 것보다 시장에서 뭐 매매하는 게 증권사 플랫폼을 통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행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라는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제 내가 급여를 깎으면서 스톡 옵션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즉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예산에 줄 수 있는 한도치까지 이미 지금 급여는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보상하기 위해 스톡 옵션이라는 게 고려되지 너가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봉을 깎고 대신 스톡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뭐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연봉 어느 정도 다 맞춰주면서 그렇죠. 이거는 뭔가 성과급의 개념으로 약간 저 맞습니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우리 그 저 경영진들이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맞습니다. 느낌 그거네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톡 옵션의 그 장점,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종업원 입장과 이제 회사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회사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스톡 옵션이 활용되고 있다.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 돈 이외의 다른 보상 수단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존의 구성원들한테도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서 더 많은 구속력을 가지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외부에 있는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과 동시에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다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이고 뭐 기업 입장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분 희석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기존의 주주들이 어찌됐건 지분이 희석되면서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커질 때 있어서 자기가 가져갔을 몫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예상을 해서 몇 주 정도를 너가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거기에 뭐 무리하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히 기존 주주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스톡 옵션의 어떤 행사 가액이라든지 수량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죠.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대안적으로 이제 수용을 함으로 인해 나중에 행사를 할 시점에 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금전적 보상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입장에서는 또 주주가 될 수 있다. 이게 다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스타트업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지분을 갖고 있냐, 스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주인의식이 좀 고취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무형의 장점, 특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을 받는 게 좀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지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이직한다면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연봉 1억의 개발자인데 연봉 1억 원을 이 회사에 받으면서 스톡 옵션 1억 원 정도의 금전의 보상에 해당되는 스톡 옵션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받을지 아니면 옆에 있는 경쟁사한테 취업을 하면서 연봉을 2억으로 맞춰갈지 사실 이 부분은 이 회사 내부에서는 최적의 선택이고 뭐 주어진 예산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몸값을 다른 회사랑 이직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다이렉트로 받는다 라고 고려하면 좀 이게 불합리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입장에선. 아까 소위 말하는 뭐 그 주식 뭐 스톡 옵션 회사 뭐 클지도 안 클지도 모르고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그 하나마나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좀 시니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인재를 잡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긴 하지만 진짜 뛰어난 인재는
또 이게 고민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이 회사 아니어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연차가 채워진 그런 분들의 이직이 좀 잦은 이유가 자기가 좋은 기회를 보고 더 나아가는, 예전에 비해 뭐 평생 직장이 당연히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경력 뭐 1년 하다가 이직하고 스톡이 계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 채우고, 이 기간 채워서 내가 행사에서 그 얻는 보상 대비 지금 당장 이직했을 경우에 얻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이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뭔가 회사를 약간 키워나가는 거에 약간 재미, 가치를 좀 높게 두는 사람이라면 좀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이제 이미 다 돼 있는 데서 뭔가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런 옵션을 포기하고 그냥 연봉 많은 대로 뭐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스톡 옵션 부여 절차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선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어떤 정관에 스톡 옵션 발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만약에 스톡 옵션 관련된 어떤 규정과 절차,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안 돼 있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하셔야 돼요. 정관 변경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서 그 관련된 변경을 먼저 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희석되는 다른 주주들의 어떤 부의 이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저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기존의 부가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스톡 옵션 체결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입니다. 그 결의를 통해서 스톡 옵션을 받는 사람은 누구고, 뭐 수량은 얼마고, 행사가액은 얼마로, 이 사람의 가등 요건, 실제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누구누구에게 부여를 한다. 이러한 어떤 결의 문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결의가 된 다음에 당사자들 간의 스톡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결과와 정관의 내용들을 회사 본점에 비치하는 것, 이게 이제 일련의 절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 보고서, 이제 회사가 1년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투자자들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주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도 감사 보고서 안에 주석사항에 스톡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들도 당연히 자기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스톡 옵션을 얼마에 몇 주를 발행되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다. 결국은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다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다 이제 뭔가 감시를 해서 뭔가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이게 뭔가 쉽게 통과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장이 그냥 스톡 옵션 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무지가 좀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직원과 회사가 계약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가 실제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이 회사를 실사를 하고 기존의 스톡 옵션 계약서를 봤더니 이러한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재반의 절차를 밟아서 행정 절차를 정관도 바꾸고 주총 결의를 통해서 부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원 입장에선 다시 그 가득 기간을 채워야 돼요. 이제까지 그때 계약한 이후로 나는 2년 근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근무를 했다가 갑자기 그게 의미가 없다,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 스톡옵션 계약서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거기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손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무 요건이라는 게 의무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 상법상 2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최소 2년은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간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